예니체리 병사가 불타는 횃불을 거포의 도화선에 들이댔다. 순식간에 불꽃을 뿜어낸 대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석환을 허공으로 날려보냈다. 성벽 위 감시병들은 머리 위로 무섭게 떨어지는 검은 석환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대지로 납작 엎드렸다. 화르릉. 마침내 석환이 테오도시우스 외벽을 격렬하게 때려 부수며 날카로운 돌가루를 사방으로 튀겼다. 수백 년간 불패를 자랑하던 성벽이 찢겨나갔다. 지하 대피소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무너지는 잔해와 대지의 진동 속에서 서로를 처절하게 끌어안은 채 우짖었다. 제국의 심장부에 마침내 지옥의 서막이 열렸다. 발레리아는 주저앉아 낙담한 귀족의 옷자락을 움켜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곧장 바닥에 진흙 자루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메고 무너진 방어선으로 걸어갔다. 그 강인한 뒷모습에 백성들이 동요하며 하나둘 뒤를 따랐고 흙자루와 돌덩이를 등짐으로 나르기 시작했다.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주스티니아니는 민병대를 진두지휘하는 발레리아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때 위태롭게 흔들리던 발레리아가 무거운 바위를 놓칠 뻔했다. 그 순간 달려온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녀의 곁에서 바위를 함께 단단히 받쳐들었다. 발레리아는 바위를 단단히 고정하며 황제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 시각 루카스 노타라스는 창밖에 무너지는 성벽을 보며 차갑게 은식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냉소 속에서 오스만 인부들은 밧줄을 당겨 다음 석환을 포구 안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이윽고 날아든 포탄. 하지만 발레리아와 백성들이 쌓아 올린 흙자루 벽이 그 무시무시한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해 내며 성벽을 지켰다. 전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메메드 2세는 지도의 바다 구역을 주먹으로 거칠게 쓸어내리며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오스만 전함 수백 척이 금강만 입구를 새까맣게 에워싸며 숨통을 조여왔다. 보급이 완전히 끊기자 발레리아는 가문이 숨겨둔 곡물 자루를 풀어 굶주린 용병들에게 나누어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때 성벽 위 감시병이 망원경 병통을 급하게 돌리며 지평선의 하얀 돛을 가리켰다. 교황청과 나폴리가 보낸 대형 범선 세 척이 거센 바람을 타고 오스만 해상 포위망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구원병의 등장에 경로한 메메드 2세는 말을 타고 물가로 뛰어들며 범선을 막지 못한 장수들에게 미친 듯이 채찍을 휘둘렀다. 오스만 소형선들이 갈고리 밧줄을 던져 나폴리 범선 난간에 걸어 잠그며 악착같이 매달렸다. 하지만 나폴리 범선은 측면 포문을 일제히 열어 오스만 배들을 향해 무자비한 한 포를 뿜어냈다. 성벽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황제와 백성들은 깍지 낀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바다의 사투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오스만 함대가 밀려나자 메메드 2세는 군마의 고피를 바짝 당기며 바다를 향해 주먹을 부르짖었다. 이윽고 거센 순풍을 탄 육중한 나폴리 범선들이 앞을 막아선 오스만 소형선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박살내며 포위망을 돌파했다. 동로마 병사들이 도르래를 힘차게 돌려 금강만을 가로막던 무쇠 사슬을 아래로 내려주었다. 마침내 나폴리의 수송선들이 항구로 들어서자 성벽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한 환호성 속에서 오직 발레리아 홀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스만 진영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사령부로 돌아온 메메드 2세가 분노의 참주먹으로 작전 탁자를 콱 내리치는 순간 더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가 제국을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다. 오스만 병사들이 갈라타 산길의 통나무 위로 동물 기름을 통째로 들이부었다. 수천 명의 병사와 소들이 밧줄을 어깨에 메고 전함을 산 위로 끌어올리는 기상천외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불길한 예감을 직감한 발레리아는 주스티니아니의 막사천을 젖히고 들어가 야간 기습 작전 지도를 거칠게 펼쳤다. 이윽고 은빛 갑옷을 입은 주스티니아니와 기습대원들이 어둠을 틈타 검은 성문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가문이 추악한 배신은 멈추지 않았다. 루카스 노타라스는 이 완벽한 기습 정보를 적은 비밀 서찰을 오스만의 첩자에게 건네며 제국의 목숨을 팔아넘겼다. 밀서를 읽은 메메드 2세는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복병들을 산속 숲을 뒤로 숨겼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산길에 도착한 주스티니아니는 칼집에서 검을 소리 없이 뽑아들며 진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습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숲을 속에서 오스만 복병들이 거친 고함과 함께 일제히 창을 들고 튀어나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찬날을 막아내며 주스티니아니는 붉게 물든 전장 속에서 태각신호용 나팔을 가리켰다. 결국 처절하게 패퇴한 용병들이 핏자국을 흘리며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왔고 육중한 대형 성문이 쾅 닫히며 희망마저 차단했다.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은 산을 넘어 금강만 안쪽에 유유히 떠있는 오스만 전함들을 목격했다. 경악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황궁 테라스에서 이 절망적인 전경을 바라보던 발레리아는 가혹한 현실에 무력감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으로 시선을 외면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리 없이 다가와 슬피 우는 발레리아의 어깨를 뒤에서 따스하게 감싸 안아 제 품에 넣었다. 황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내었다. 하지만 발레리아는 이 지옥 같은 운명을 원망하듯 황제의 가슴을 살짝 밀쳐내며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황제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발레리아의 떨리는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꼭 쥐었다. 그 온기에 발레리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황제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맞추며 깊은 마음을 전했다. 순간 밀려드는 사랑을 자각한 발레리아는 황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그의 가슴에 고개를 깊숙이 묻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테라스 난간을 나란히 붙잡고 노을로 붉게 물든 전장을 응시했다.
슬프도록 결연한 눈빛이었다. 밤이 찾아오자 황제와 발레리아는 횃불 아래 나란히 걸으며 성벽 위 수비대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나갔다.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로 발레리아는 영예의 화려한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몸에 꼭 맞는 단단한 황금 갑옷을 걸쳤다. 갑옷을 입은 그녀는 황제와 함께 성벽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붉은 노을을 향해 나란히 검을 치켜들며 결사의 위지를 다졌다. 성벽 곳곳에서는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주스티니아니가 밀려드는 적을 베어 넘겼고 발레리아의 민병대들은 무너진 성벽 틈새로 흑자루를 던져 넣으며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메웠다. 전방 지휘소 높은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메메드 2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술탄이 시미터를 뽑아들며 총공격을 명령하자 예니체리 군단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대지를 뒤흔드는 진격을 시작했다. 결전의 전날 밤, 붉은 신호탄이 밤하늘을 수놓자 황제는 발레리아의 투구끈을 단단히 조여주었다. 같은 시각, 주스티니아니는 대검을 바닥에 깊숙이 꽂아 넣고 두 손을 모아 명예로운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루카스 노타라스는 오스만 첩자가 건네는 성문 열쇠를 쥐며 제국을 배신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황제는 성벽 난간에 기댄 발레리아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마지막 진심을 속삭였다. 이윽고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지평선 너머 메메드 2세가 칼을 휘두르자 성벽 위 황제와 발레리아 역시 검을 높이 치켜들고 몰아치는 적들을 향해 결연히 돌진 자세를 취했다.